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의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댓글에서 너무나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자동차의 예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앞에는 자동차 매니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 고성능 모드를 타고 있는 PD 한 분과 일반적인 운전자 범주에 속하는 PD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본인들은 어떤 형태의 예열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마다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RPM이 800 정도로 떨어질 때 그때 좀 제가 RPM 기준으로 네, 아이들링 스피드가 떨어질 때까지 노래 한 곡을 듣고 가. 노래 한 곡.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앞에 이 루포보다 더 기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3분 이상.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열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모든 분들이 예열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과연 그 예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워밍업은 온도를 데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레이스카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에 꽤 많은 공을 들이긴 합니다. 제가 탔던 TCR 같은 경우에도 아예 운영 매뉴얼상에 몇 도 이렇게 온도가 달성될 때까지 아이들링을 유지하라 라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 나와 있을 정도고요. 또 포뮬러 1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시동을 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미 다 데워져 있는 냉각수나 엔진 오일을 이용해서 이 웜업을 사전에 외부의 어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좀 웜업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시동을 거는 이 정도의 준비까지 해서 차를 출발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는 사실 워밍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엔진의 온도에 대해서만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그 외에도 웜업이 필요한 장비들, 부속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엔진도 있고요. 트랜스미션의 오일 온도도 있고요. 현가 장치에 들어가는 댐퍼의 오일들도 워밍업을 제대로 좀 해줘야지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바닥면에 닿는 타이어 역시도 어느 정도 웜업을 해서 트레드의 온도를 맞춰줬을 때가 가장 좋은 접지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엔진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지표는 냉각수온과 엔진 오일의 유온입니다. 오일의 온도, 이 두 가지가 현재 내연기관의 작동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고성능 차량들이라고 한다면 수온 게이지 외에 유온 게이지가 따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도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양산차에서는 유온 게이지는 거의 찾기 힘들고요. 또 요즘은 수온 게이지마저 필요에 따라서는 삭제해버리고 관행이나 과열에 대한 경고등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설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온도를 올려줘야 될까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식어있는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냉각수 온도와 엔진 오일 온도 중에 어느 게 먼저 올라갈 것 같으세요? 기름이 더 빨리 온도가 뜨거워질까요? 물이 더 빨리 뜨거워질까요? 요온이요. 기름. 네, 실제로는 냉각수 온도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두 가지 게이지가 다 달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게 파악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 냉각수 자체가 훨씬 더 빨리 데워져요. 그래서 처음 초반에 한 1, 2분 가량은 냉각수가 60도 정도 선까지는 꽤나 빠르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반면에 초기 아이들링 상태에서 1분, 2분이 지나도 엔진 오일의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 외부에 차를 세웠다 그러면 거의 0도에 가까운 엔진 오일 상태로 이 크랭킹을 하게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정지해놓고 2분, 3분 걸어놔봤자 엔진 오일 온도는 10몇 도 정도까지밖에도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해서 엔진 오일 온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엔진이 민감한 그런 스포츠카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워밍업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쓰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차와 수만 킬로를 달리고 엔진 컨디션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함에 있어서 그렇게 예열에 몇 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 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동 걸어주고요, 안전벨트를 맨다거나 내가 이제 듣고 싶은 오디오 설정을 한다거나 이 정도에 소요되는 그 한 20초, 30초 이내의 그 시간? 그 정도의 출발 준비가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서행으로 차를 출발을 시킵니다. 제자리에서 서서 아이들링으로 엔진 오일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저 RPM 영역대를 쓰면서 워밍업을 해주는 게 몇 배나 효율이 더 좋아요. 엔진 오일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이상적인 작동 구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스카들도 워밍업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링으로 하지 않아요. 차를 이렇게 떠놓은 상태에서 걸고 약간씩 RPM을 올려가지고 바퀴를 회전을 시킵니다. 실제로 주행
조건으로 살짝 걸어줘서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엔진 오일 온도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러한 형태로 워밍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차장에서 큰 길까지 나가는 뭐 골목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서행으로 하는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이제 엔진 오일이 쭈삣쭈삣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배기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고 연료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행으로 2000rpm 이하 정도의 엔진 용역대로 해서 주행을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실린더 내부의 마찰 저항은 피스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PM을 2000에서 3000을 쓰는 거가 1000에서 2000을 쓸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마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0석을 빨리빨리 해서 에코 모드를 이용한다거나 빨리 RPM을 높게 올라가기 전에 다음 기어단으로 올라가게끔 차량 설정을 맞춰서 워밍업을 주행하시면서 그냥 끝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디젤 차량을 타고 계시는 오너분들은 더더군다나 주차장 제자리에서 서서 아이들링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기관 자체의 열 효율이 워낙 높아서, 열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연료가 대부분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버려지는 열로 나오는 게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세워놔 봐도 수온도 잘 안 오르고 엔진 오일 온도도 잘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서행으로 바로 주행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리에 세워놓고 있으면 절대 온도는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워밍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셔야 될 거는 사실 오일 온도가 얼마나 정상 영역으로 올라갔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정상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한 80도, 90도 정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온도에서 오일이 제 기능을 못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엔진 오일의 점도를 어느 정도 급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일이 뻑뻑하게 굳어있느냐, 그나마 부드럽게 유지가 되느냐, 이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유온이 저는 60도, 70도 이상 올라오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특별히 RPM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고 봉인을 해제하는 쪽입니다. 냉각수는 워밍업이 끝나면 보통 몇 도 정도 될까요? 85도에서 90도. 오, 정확하네요. 네. 보통 이 냉각수 온도는 85도에서 90도 정도에서 유지를 하게끔 서모스탯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엔진오일 온도는 그보다 좀 더 높은, 끓는 자체도 워낙 좀 높기 때문에 110도, 그리고 또 이제 뭐 트랙 주행 같이 스포티한 주행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이제 유온이 뭐 120도나 13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130도 이상으로 온도가 좀 과열되게 되면 유막에 약간의 손상이 시작될 수 있는 좀 위험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유온 게이지가 있는 분들은 스포츠 주행을 하실 때에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 있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이제 일부 이 드라이버분들은 워밍업 할 때 히터가 안 나오니까 히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에 있는 히터 시스템은 결국 냉각수에 있는 열을 빼서 와서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냉각수 온도가 빨리 올라갈수록 히터가 나오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제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는 주행을 부드럽게 이어갈 때 냉각수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토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라고 한다면은 타겟 온도 설정을 해놓고 오토 모드를 유지하고 있으면 초반에는 히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히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마음이 급한 분들, 이걸 수동으로 먼저 히터를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하고 싶어서. 혹은 매뉴얼 히터, 매뉴얼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1단, 2단 팬을 막 돌려놓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그나마 빨리 데워지지 않은 냉각수를 더 식히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초기 냉간 시에 히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열심히 켜본들 히터도 나오지 않고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도 더 더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 게이지는 대부분 있죠. 수온 게이지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 완전 콜드에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나 게이지가 없고 그냥 이렇게 파란색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그 불이 꺼지는 정도, 그때 이후에 이제 히터를 조작을 하시면 워밍업 속도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그나마 빠르게 좀 차 안을 데울 수 있다는 거. 오토 에어컨이면 그냥 오토로 놓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진의 온도만 이 워밍업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차량의 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고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쇼업소버 내부에 있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딱딱하게 굳어 있기 마련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찬 공기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밍업을 나가면서 하체의 이 워밍업도 좀 해주는데, 저희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게이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게이트는 과속 방지턱이 거의 없어서 보통 들어올 때는 이쪽을 이용해서 금방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게이트는 나갈 때 방지턱이 꽤 많아요. 워밍업이 필요한 이런 추운 날씨에는 저는 일부러 나갈 때 그쪽 구간을 서행으로 이용해서 댐퍼들을 계속 신장 압축되는 이런 움직임을 저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워밍업을 해 나갑니다. 아무래도 도로에 나갔을 때 확실히 댐퍼가 조금 더 빨리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부분들은 전부 다 워밍업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운동하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고무 부싱이나 뭐 유압 댐퍼 그리고 타이어의 이 표면 온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워밍업을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추운 날씨에 서머 타이어나 좀 고성능 타이어들, 요즘에 뭐 워낙 성능 좋은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도 그런 컴파운드가 많아졌는데, 겨울철에 충분히 타이어의 온도를 웜업 해주지 않으면은 뭐 한 2도 3도 되는 외기온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밍업은 엔진에만 쓰지 마시고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다 풀어주는데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밍업이 있으면 또 그 반대 개념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후열이 아니라 쿨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쿨링 다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다운사이징 때문에 터보차저 엔진들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또 이 터보차저의 관리를 위해서 쿨링 다운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차를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뭐 몇 분 동안 또 차를 이렇게 시동을 걸어둔 채로 시동을 끄지 않고 유지해서 이거를 뭐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워밍업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자동차라고 해도 말이죠. 요즘 차량들은 차량 정지하면 아이들링을 자동으로 꺼주는 오토 스탑 스타트 기능, 뭐 ISG 기능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차량들이 많아서 뭐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급제동해서 서고 시동이 푸르륵 꺼져버립니다. 터보차저들 달려있는 이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바로 시동이 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면 걱정이 좀 되죠. 특히 과거에 터보차저가 흔하지 않은 시절에 터보차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열 관리를 조금만 못하면 터보차저가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후냉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터보차저들은 냉각순환기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터보차저 안에 엔진 오일로도 들어가지만 또 냉각수가 같이 온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냉각수 유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냉각수를 이용해서 터빈으로 들어가는 엔진 오일의 온도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빨간불이 걸려서 차가 섰는데 시동이 꺼졌다, 그 얘기는 이미 시스템 자체가 판단하기에 지금 시동을 꺼도 문제가 없는 컨트롤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시동이 꺼지게 되면 엔진 오일 순환기 자체가 멈추게 됐고, 엔진 오일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그 발생하는 열을 뺏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나 그 가운데 지나가는 축의 이 온도가 급상승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현행 엔진들은 시동이 꺼지면 엔진 오일 펌프는 멈추게 돼요. 하지만 냉각수는 원하는 대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터빈으로 들어가는 엔진 오일의 주변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오일 펌프는 멈춰 있지만 냉각수의 라인이 엔진 오일에 지나가는 라인들을 추가적으로 식혀주는 컨트롤의 이 제어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동이 꺼진다고 해서 엔진 오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과거처럼 쿨링 다운을 그렇게 열심히 소화할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죠. 물론 가솔린 터보 엔진과 디젤 터보 엔진은 터보차저가 받는 온도의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가솔린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기온이 한 1000도 이상, 10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가 훨씬 더 열을 많이 받고요. 디젤 터보 차량들은 배기 온도가 많이 올라서 850도, 900도까지 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50도에서 200도 정도 더 좀 차갑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냉각 기술로는 어느 쪽이든 간에 효과적으로 터빈에 들어가는 어떤 오일 라인의 온도를 좀 잘 저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민감하게 오일 온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은 정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예열 그리고 후열,
뭐 쿨다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그동안에 주차장에서 아침에 추운데 막 3분씩 이렇게 버렸던 시간들 더 이상 낭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더 연료도 아끼고 배기가스도 적게 내뿜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워밍업 방법으로 여러분들 운전 패턴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병이었습니다. 휘바 휘바